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주정부들에게 11월 1일까지 백신을 배급할 준비를 마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국장은 서한을 통해 한 업체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며 주정부들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11월 1일까지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CDC는 또한 백신 개발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문서들을 일부 주의 보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백신이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공급되는 백신은 수량이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의료진이나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장 빠르게 개발 중인 백신도 아직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만큼 11월 전에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선 전에 백신을 발표하려는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복면을 씌워 질식사하게 한 사건입니다. 해당 남성이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며 돌아다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의 무릎에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2달 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흑인 남성 과잉 진압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 뉴욕 로체스터 아스팔트 위에 41세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가 벌거벗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눈이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용 복면도 뒤집어 씌웠습니다. 경찰은 데니얼 프루드가 체포 과정에서 침을 뱉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얼굴에 복면을 씌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프루드가 일어서려 하는 것을 제압하고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입원 후 프루드는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 영상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프루드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가족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모든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프루드를 신고한 건 프루드의 형으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동생을 돌봐달라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면서 미국 인종차별 시위는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개인 위생 지침 준수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곳, 바로 시위 현장입니다. 미국 경찰의 사망 원인 1위가 범죄에 의한 사고가 아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찰 상당수가 집회 현장에 출동했거나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다 감염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법기관의 사망자를 추적해온 두 비영리 단체 오피서다운 메모리얼 페이지와 내셔널 로우 인포스먼트 오피스 메모리얼 펀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찰관의 수는 9월 2일 기준 최소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집계를 발표한 두 비영리 단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무렵이면 코로나19로 숨진 경찰관의 수가 9.11 테러 당시를 넘을 것이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사망자를 남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UGA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가보고를 통해 확인된 확진 환자는 모두 821명입니다. 이는 개학 첫 주에 보고된 189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는 보고된 숫자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UGA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5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더 락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배우 드웨이 존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3주 전에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드웨이 존슨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가까운 친구를 통해 감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두 딸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했지만 자신과 아내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드웨이 존슨은 현재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더 이상 감염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지침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지급된 경기 부양지원금 1,200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만
소비 진작에 효과를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 NBER의 8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된 경기 부양지원금의 40%가량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60%가량은 저축이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텍사스대 올리비에르 코이비논, 시카고대 마이클 웨버, 그리고 UC 버클리대 유리 고로드니첸코의 공동 연구에 따른 겁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88만 건을 기록하며 2주 전에 100만 건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부가 이번 발표부터 계절 조정 공식을 변경한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기존의 계절 조정 공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지난주 신규 신청은 83만 건을 기록하며 오히려 2주 전보다 7,500건가량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인원은 124만 명 줄어들어 1,3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